이 시간에는 저희가 변수와 타입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그중에서 변수에 대한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과 값을 저장, 그리고 변수 사용과 변수 사용 범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요. 마지막에 핵심 포인트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의 핵심 키워드는 변수, 그리고 변수 선언, 변수 사용, 변수 사용 범위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 아래쪽 보시면 메모리가 있죠. 이렇게 이제 컴퓨터 안에는 램이라고 하는 메모리가 있고요. 이 메모리는 값을 저장할 수 있는 수많은 번지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제 메모리가 있으면 각각의 메모리에는 주소가 부여가 되어져 있고요. 이러한 메모리 안에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할지, 어디에다가 어떻게 저장할지를 저희가 프로그래밍상에서 정해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메모리 어떤 공간에 어떤 값을 저장할지를 우리가 지정하기 위해서 변수라는 개념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변수의 역할과 사용 방법을 살펴보시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변수다라고 하는 거는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의 특정 번지에 붙여진 이름이다. 메모리에는 이제 값을 저장하고 우리가 필요할 때 그 값을 불러다가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 이 메모리의 특정 번지에다가 우리가 기억하기 쉬운 이름을 붙이는 것을 우리는 변수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과 같이 어떤 공간에 X라는 이름을 부여하고요. Y라는 이름을 부여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변수를 통해서 해당 메모리 번지에 하나의 값을 저장하고 그 값을 읽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값만 저장한다. 그래서 이렇게 값을 저장할 수가 있고요. 이제 변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정수라던가 실수라던가 문자열이라던가 이런 다양한 타입의 값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x가 정수형이다 그러면 정수값을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y를 실수형으로 소수점이 있는 수를 실수라 그러죠. 그래서 실수형으로 지정을 했다 그러면 실수값을 저장할 수가 있는 공간이 되는 겁니다. 변수 사용을 위해서는 변수를 반드시 선언을 해야 되는데요. 변수에 어떤 타입의 데이터를 저장할 것인가, 변수 이름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을 변수 선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int age 그러면 int라고 하는 거는 정수값을 저장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고 정수값을 저장하는 공간의 이름은 age다라고 변수의 이름을 줄 수가 있습니다. 더블 타입의 value다 그러면 이 value라고 하는 변수 안에는 더블 타입 값이 들어간다. 이 더블 타입은 실수형을 말하는 건데요. 그래서 실수형 값을 저장할 수 있는 value라는 이름의 변수를 선언한 겁니다. 타입이 되는 거고요. 변수 이름이 되는 겁니다. 같은 타입의 변수는 컴마를 이용해서 한꺼번에 선언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개를 선언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는 int x, int y, int z 하면서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한 문장의 끝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었는데 이 세 개가 같은 타입이다 라고 하면 int 한 다음에 x, y, z 이렇게 선언을 하시면은 동일한 효과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변수를 선언할 때 저희가 이제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래서 변수 이름은 자바 언어에서 정한 이름 명명 규칙에 따라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글자는 문자이거나 달러이거나 언더바 이하고 숫자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글자가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프라이스라던가 영문자로 시작하거나 달러로 시작하거나 언더바로 시작하는 건 괜찮습니다. 불가능한 거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숫자 또는 어떤 달러나 언더바 외의 특수 문자들이 있죠. 네, 이런 달러로 했지만 여기 보면 샵 이런 거 특수 문자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특수 문자는 달러 표시하고 언더바만 가능합니다. 영어 대소문자가 구분됩니다. 그 대문자로 쓴 단어와 소문자로 쓴 단어는 서로 다른 이름의 변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first name하고 first name인데 n이 대문자인 거는 서로 다른 변수다, 다른 공간이다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첫 문자는 영어 소문자로 시작하되 다른 단어가 붙을 경우에 첫 문자를 대문자로 합니다. 이건 이제 관례상 그렇다라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두 개의 단어가 합해서 하나의 변수를 이룬다라고 하면은 첫 문자는 보통 소문자로 쓰고 두 번째 시작되는 단어는 대문자로 써준다라는 거예요. 맥스, 스피드, 뭐 퍼스트, 네임, n이 대문자죠. 카, 바디, 컬러. 카와 바디와 컬러라고 하는 세 개의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변수명을 이룰 때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 단어, 세 번째 단어에서는 대문자를 쓰는 것이 관례다라는 거고요. 반드시 이렇게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만은 이렇게 권장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변수 문자 수의 길이 제한은 없습니다. 자바 예약어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약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바에서 이미 그 용도가 정해져 있는 명령어들을 말하는데요. 그 명령어들은 저희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변수명으로. 뭐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뭐 int라는 거 있었죠. 정수형을 나타내는 그런 거는 이미 정수형을 나타내는 예약어로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뭐 더블 이런 것들 그건 예약어라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 예약어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기본 타입인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인트라던가 더블이라던가 뭐 불린 타입, 바이트 타입, 캐릭터 타입 뭐 이런 것도 이미 그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도 하나 예약어이고 프라이빗이라던가 프로텍티드 퍼블릭, 접근 제한자들 그리고 클래스 관련되어진 것들 이런 용어들은 다 저희가 이미 그 용도가 다 정해져 있는 것들이에요. 치와 관련된 명령어들, 그다음에 메소드와 관련된 명령어들, 제어문, 그다음에 논리값, 예외 처리 관련된 거, 기타. 이거를 여러분이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맨 처음부터. 이제 명령어를 하나하나 배우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시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만약에 어, 여러분이 변수명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에러 표시가 나올 거예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때 이 변수명들을 고쳐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값을 저장할 경우에는 대입연산자를 사용하는데요. 대입하기 전에 먼저 이제 변수 선언을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대입연산자를 왼쪽에는 이제 변수명이 와야 되고 오른쪽에 값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입연산자를 통해서 오른쪽에 있는 값이 왼쪽에 있는 변수 공간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대입이 된다, 저장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변수를 초기화한다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초기화라고 하는 건요. 변수에 최초로 값이 저장되는 것을 우리는 초기화다라고 말을 합니다. 변수를 초기화시켜라. 변수에 최초로 어떤 값을 넣어라 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메모리에 이제 변수가 이렇게 생성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그 생성된 곳에 값을 이렇게 저장하는 것을 변수 초기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초기화 때 사용한 값을 우리는 초기값이라고 말을 합니다. 초기화되지 않는 변수에서는 어떤 값을 읽어올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강제로 읽을 수는 있는데
거기엔 쓰레기 값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int value라고 선언한 다음에 int result를 하나 선언하고 이 value에 들어있는 값과 10을 더해서 result에 넣으세요라고 하면 이때 value는 아무런 값도 없잖아요. 예, 이 안에 이제 우리가 값을 넣지 않으면 보통 쓰레기 값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상한 값으로 result에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변수에는 에러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에러라고 하는 거는 논리적인 에러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값이 저장되어져 있지 않음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예기치 않는 이상한 값, 결과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값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값을 반드시 초기화시켜라. 그래서 밸류에다가 임의의 값 30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밸류에 있는 값 30하고 10을 더해서 리절트에 넣어라. 그러면 결과적으로 리절트에는 40이라는 결과값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시가 있는데요. 이거는 아주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다른 실습을 통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제 변수를 저희가 선언하고 값을 대입할 수 있으면 이제 사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변수의 값을 이용해서 출력문이나 연산식을 수행하는 것을 우리는 변수 사용이다. 자, 예시를 보면요. int hour 해가지고 3을 넣었어요. 시간에다가. 그 다음에 미닛에다가 5를 넣습니다. 시간과 분을 넣은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출력을 하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시스템 out println 한 다음에 자, 이 변수 이름을 주시잖아요. 그럼 이 위치에 이 변수에 들어있는 값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플러스 기호는 이어서라는 의미에 바로 옆에 연속해서 이어서 시간이라고 하는 더블 코테이션 안에 드는 건 문자열이에요. 시간이라고 하는 문자를 출력을 하고 자, 그 다음에 한 칸 여기 스페이스 띄웠죠. 그리고 나서 이어서 미닛이라고 하는 이 변수가 가지고 있는 5라는 값을 여기서 출력해라. 그리고 나서 이어서 분이라는 문자를 출력을 한 거죠. 그러면 여기 출력은 3시간 5분이라고 뜨겠죠. 예, 결과값이 출력이 될 것이다. 연산식 내부에서 어떤 값을 또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값이 있기 때문에 토탈 미닛 해가지고 이 hour에 있는 3이라고 하는 값과 60을 곱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분을 더해라. 그걸 토탈 미닛에다가 집어넣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값이 여기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럼 요거 실습을 variable use example.java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저희가 이 변수 사용에 대한 부분도 한번 실습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 이클립스를 먼저 실행을 해 주십시오. 네, 이클립스 실행하시면은요, 지난 시간에 했던 패키지들이 나오고, 소스들이 나올 거예요. 상관하지 마시고요. 그대로 두고 저희는 파일 메뉴, 그 다음에 뉴, 자바 프로젝트.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에다가 저 이제 SYU2021이라고 앞으로 이제 여기에서 계속 작업을 저희가 하게 될 겁니다. 프로젝트를 하나 만드시는 거예요. 자, 되셨으면 아래쪽에서 피니쉬 바로 누르시면 돼요. 혹시 여기에서 이제 잠깐 지난번에 JRE에서 오류나셨던 분들은 여기 자바 SE 이 부분에서 본인한테 맞는 버전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네, 피니쉬 누르시면 됩니다. 자, 모듈 네임 나오죠? 네, 크리에이트 눌러주세요.
네, 그러면은 모듈 SYU 2021 이렇게 뜨나요? 예,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예, 해 놓으시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엔터키 한번 내리시고요. 자, 엔터키 내리셨으면 여기다가 requires .se 이렇게 주시라 그랬었죠? 예, 그리고 바로 저장해 놓으세요. 가끔 저장 안 해서 오류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장해 놓으시고요. 되셨나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소스라고 보이시죠? SYO201의 소스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U 자, 클래스로 오시고요. 네, 되셨으면 여기 이제 패키지명 쓰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교재에 있는 패키지명을 제가 이제 여러분 교재에서 실습하실 때 교재대로 한번 해보실 수 있도록 제가 똑같은 패키지명을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명에다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SEC01.example02 EXA exam 02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임에다가는 클래스명을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클래스명을 variable use example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이거는 그냥 디폴트값 그대로 쓰세요. modifiers는 public 그대로 두고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여기 있는 public static void main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체크박스 체크해 주시고요. 되셨나요? 예, 그리고 나서 finish 누르시면 돼요. 네, 그러면 여러분 교재에서처럼 위에 패키지명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public class 해서 클래스명이 나오실 거예요. 되셨나요? 네. 이 클래스명이 지금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자, 이 패키지 소스 아래 패키지 아래쪽에 클래스명 .java로 나올 거예요. 이제 여기에다가 저희가 원하는 소스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지워버릴게요. 커서를 놓으시고요. int 좀 전에 hour는 얼마였어요? 3하고 주셨죠. 그다음에 똑같이 int 네, 그리고 여기다가 얼마 주셨어요? 5하고 줬나요? 예, 교재에 있는 그대로 한번 적어 보시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hour하고 미닛에 있는 값을 출력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 아웃이었죠. 시스 아웃이라고 쓰신 다음에 저 컨트롤 스페이스 생각나시죠? 시스 아웃 쓰시고 컨트롤 스페이스 눌러주시면 바로 나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먼저 아웃 값을 출력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더하기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더블 코테이션 안에다가 시간 스페이스 한 칸. 자, 그 다음에 커서 옆으로 가서 이어서 잘 보이시라고 제가 한 칸씩 이렇게 스페이스로 또 띄워주고 있어요. 이어서 미니 값 누르시고 자, 그리고 띄어서 문 출력해라 라고 한 거죠. 여기까지 다 쓰셨으면은 우리 실행할 때 생각나시죠? 런에 가면 런이라고 있는데 컨트롤 F11 눌러도 된다 그랬어요. 또는 여기 보시면 런이 바로 있어요. 누르셔도 되고 컨트롤 F11 눌러도 되고 자, 클릭하시고 OK 눌러보세요. 그럼 아래쪽에 3시간 5분 하고
3하고 시간 나오고 스페이스 띄운 다음에 미닛이 가지고 있는 5 나오고 분하고 나오죠. 됐나요? 예. 우리가 이전에 이런 건 했었잖아요. 연습으로. 예를 들어서 아웃 한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 여기에다가 더블 코테이션 써서 대학교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2021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 있었잖아요. 그럼 이건 문자열을 출력하는 거였죠. 하지만 여기 보시면 문자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선언한 변수 그 안에 값을 대입을 해놨습니다. 이 변수 안에 들어있는 값을 출력하고 싶으면 변수를 같이 적어주시면 돼요. 대신에 변수와 문자열은 서로 다른 타입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플러스 기호를 이용해서 서로 연결을 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됐나요? 이렇게 하고 제가 한번 출력해 볼게요. 컨트롤 F11 오케이. 36대학교 2021 문자열 출력되고 아래쪽은 변수와 문자열, 변수와 문자열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네, 되셨나요?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변수를 연산에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조금 전에 이제 소스에서 살펴본 내용을 한번 여기서 적용시켜 볼게요. 아래쪽에다가요, 인트 타입으로 토탈 미닛. 자, 여기에다가는 분으로 환산한 값을 한번 집어넣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아우에다가 곱하기 분이니까 60을 해야 되겠죠. 여기에다가 곱하기 미닛 이렇게 해주면은 토탈 분이 나오겠죠. 되셨나요? 네, 그리고 시스 아웃 컨트롤 스페이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총 몇 분 하고 나오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어서 몇 분이죠? 총 다음에 한 칸 띄울까요? 네, 이렇게 스페이스 띄워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토탈 미닛 이게 토탈 미닛 값 얘가 이제 가지고 있잖아요. 요 변산의 결과를 이 토탈 미닛에다가 넣기 때문에 이어서 여기다가 요거 나오게 해라. 근데 토탈 미닛 총 몇 분하고 분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좋겠죠. 그래서 이어서 분하고 출력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스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연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곱셈, 덧셈. 왜 이제 이런 변수를 쓰는지 조금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 이거 출력 한번 해보실까요? 컨트롤 F11 눌러서 출력. 자, 그랬더니 3시간 5분은 총 185분이다. 되셨나요? 예. 이렇게 나왔으면 이제 제가 변수를 왜 사용해야 되는지 그냥 여기다가 3 곱하기 60 플러스 5 하면 되잖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냥 문자열로 3시간 5분이라고 치면 되잖아요.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변수를 쓰는 이유는요. 변수 말 그대로 변하는 숫자를 우리가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자, 아워에다가 3이라고 썼는데 어느 순간에 이거를 3시간이 아니라 5시간으로 고치세요 라고 지시가 내려올 수 있어요. 그래서 5라고 고치시면 되고요. 5분이었는데 15분으로 고치세요. 15로 고치시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나서 뭐 하면 돼요? 그냥 우리는 컨트롤 F11 눌러서 출력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아래쪽에 5시간 15분, 총 315분 하고 나오죠. 변수는 이 값을 고치면 자동으로 아래쪽에 그 값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변수를 사용했던 곳에다가 3시간, 뭐 3시간 써놨었다면 5로 다 고쳐야 되죠. 쫓아다니면서 이 변수를 찾아서 이 공간을 다 찾아가야 되는데, 변수를 사용하게 되면 이 변수 값만 바꿔주면 돼요, 위에서. 그러면 알아서 변수가 쓰인 곳에 값들이 자동으로 바뀌는 거죠.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시죠? 여기다가 만약에 3시간, 3시간, 5분, 5분 썼다면 다 우리가 어때요? 소스상에서 3을 찾아야 되고 5를 찾아서 고쳐줘야 되죠. 그럴 필요가 없이 변수만 고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서는 이 변수를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무조건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PPT로 돌아와서 변수 사용해서 이제 값을 복사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값 복사라는 거는 변수의 값을 다른 변수에 저장하는 거를 변수값 복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x의 값을 y에 이렇게 저장을 해주거나, 자, x에 10을 넣었는데요. 이 x값을 y에다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이런 걸 복사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한번 연습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셨으면은요, 네, 여기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주시고요. 어디서 누르시냐면 여기 패키지에서 바로 눌러볼게요. 패키지에서 오른쪽 누르시고 New, 그 다음에 클래스, 같은 패키지 안에다가 저희가 이름만 바꿔서 파일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variable exchange example. 처음에 이제 이렇게 파일명을 길게 쓰나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익숙해지실 거예요. 쓰시다 보면. 자, 쓰시고 public static void main finish. 네, 여기까지 해두세요. 되셨나요? 예,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int x는 임의로 저희가 적어보겠습니다. 자, 10이라고 한번 적어보고요. int y는 20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xy 값 한번 출력해 볼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sys out 컨트롤 스페이스. 그쵸? 그 다음에 제가 문자열을 한번 먼저 넣어볼게요. x는 현재 x값 있죠? 이어서 x값 출력 한번 하고요. 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이어서 y값 출력할 건데요. 바로 붙어서 나타나면은 보기가 싫잖아요. 그래서 컴마 y는 하고 문자열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문자열이에요, 그냥. 그리고 옆에 이어서 y값 나와라 하고 y를 옆에 이어서 넣습니다. 되셨나요? 네, 여기까지 한번 출력해 볼게요. 컨트롤 F11. 자, 그러면 아래쪽에 한번 보시죠. x는 10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x는 이라는 문자열이 나온 거예요, 여기. 그리고 이어서 x값이 출력된 거예요. 10하고. 그 다음에 컴마 y는 이라고 하는 문자열이에요. 바로 이어서. 그 다음에 y값이 출력이 된 거예요. 됐죠? 자, 이제 복사 한번 해볼게요. x에다가 y를 넣었어요.
그리고 요거 그대로 복사에다가 컨트롤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은요. 범위 지정되죠. 컨트롤 C 쳐서 여기다 놓고 컨트롤 V 붙이시면 돼요. Y 값을 X에다가 넣어라. 원래 X에 10이 있었죠. 근데 Y 값을 X에다가 넣는 순간에 X 값이 사라져요. 덮어 써져 버리는 거예요. Y 값이 오른쪽에 있는 값이 왼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20이 X에 들어가겠죠. 덮어 써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진짜로 20이 들어갔는지 출력 한번 해본 거예요. 컨트롤 F11 어때요? 맨 처음에는 X에 10이 들어가 있었고 Y에 20이 들어가 있었는데 대입을 하는 순간에 Y에 있는 값이 X에 덮어 써진 거죠. 그래서 X하고 Y가 똑같은 값을 갖게 돼요. X 값은 사라져 버린 거죠. 되셨나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Y 값을 X에다 바로 넣어버리면 X 값이 사라지니까 그 전에 어떻게 하냐면 X 값을 Y를 넣기 전에 잠깐 임시로 보관하면 좋겠죠. 어딘가에다가. 그래서 여기서 엔터 인트 타입으로 템프라고 하는 변수로 전환을 해요. 그죠? 자, 그러면은 템프도 비어있는 어떤 공간 하나를 만든 거거든요. 바로 넣어도 되지만 제가 그냥 일부러 밑으로 내린 거예요. 템프에다가 뭐 할 거냐면 먼저 X를 넣어 놓을게요. 잠깐 보관해 놓는 거예요. 템프에다가. 보관해 놓고 Y 값을 X에다가 넣으면 Y 값이 X를 덮어 써졌겠죠. 됐나요? 네. 그리고 Y에다가는 좀 전에 템프에다가 넣었던 X 값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익스체인지가 일어났죠? 서로 교환한 거예요. X는 자 잠깐 템프에다 보관해 놓고 Y 값을 X에다 덮어 썼죠. 그리고 Y에다가는 조금 전에 템프에 복사해 놨었던 X 값을 가져다가 이렇게 집어넣은 거죠. 되셨나요? 네, 그리고 나서 XY 값 출력을 해본 거예요. 이때 템프는 그냥 잠깐 X 값을 보관해 놓은 임시 저장소로 쓰인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다시 한번 컨트롤 F11 어때요? 교환된 거 보이세요? 네,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하시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변수 사용 범위에 대한 내용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